안녕하세요. 3월 학력평가 선택과목 미적분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 번호부터 차례대로 친절한 설명을 기대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설명이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이상한 풀이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시간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문제를 개괄적으로 대략 이렇게 풀면 그냥 좀 시간이 부족할 때 빠르게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감각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미적분이나 기하의 지금 선택 과목은 수능의 8문제 중에 제 생각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 중간에, 그러니까 6평 때까지는 이제 몇 문제 나오겠지만 실제 수능에는 뭐 중요도 있는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단원 평가 본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냥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고3 친구들 중에 학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학기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중간고사 대비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제가 이제 풀어볼 텐데, 30번 문제를요,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은 이제 잠시 후에 풀어보도록 하고,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5분 남았나? 3분 남았나? 이 상태인데 이제 30번 한 문제가 남았다. 다 도착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가 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함수가 근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 3차 함수가 근이 3개 있는데 한 근은 0이고 한 근은 n이고 한 근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3n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리미트하고 이게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 극값 두 개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극대가 되는 x값을 여기를 a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an 한 다음에 fan이라는 선을 쫙 그어서 만나도록 하는 이 점을 뭐라고 했어? 이 점을 bn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bn이라고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지금 bn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an하고 bn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 n 세제곱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잠깐 말씀드려 본다면, 이런 걸 비교해 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요 길이는 n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는 얼만큼입니까? 그럼 이 길이는 3n 제곱 마이너스 n, 요런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적 길이를 비교해 본다면 얘는 1차인데 얘는 2차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길이부터 무한히 크게 그려놓고 그 다음 이 길이를 찾겠다라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이 길이를 여러분들이 일정한 길이로 구해놓고 상대적으로 3n 제곱 마이너스 n분의 n이라고 하는 이것의 극한값을 만약에 찾아봐라 라고 한다면 이거 0으로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번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 비하면 이 길이는 실제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그래프를 진짜 무한대로 그려놓고 정말 무한대 떨어져서 그래프를 바라보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게 되냐면, 이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선이 그려질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0하고 n은 거의 어떻게 되는 상태고 붙어 있는 거고, 요 3n 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멀리 떨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거를 사실 바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점은 실제로 이것을 계속 위로 올려보면 나는 이제 a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을 찾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이고 bn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점이니까 끝으로 가면, 요 끝에 가면 이게 거의 이제 달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찍으면 돼? 그냥 3n 제곱이라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럼 요 an이라고 하는 것을 찍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an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이거든요.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뭐 수투의 어떤 내신용 문제집이나 아니면 어떤 뭐 대표적인 문제집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 보면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y는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려놔요. 3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 y는 x 세제곱에 한 점을 a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옆에 a 플러스 h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의 세제곱인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h의 세제곱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요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봐야 되겠지. fa 플러스 h에서 뭘 뺐어? fa를 뺐어. 그래서 이걸 누구로 나눴어?
h로 나눴어.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하고 똑같은 누구를 찾는 거야? F'A 플러스 세타 H를 찾아라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 가지고 실제로 이걸 만들어 보잖아요. 그래서 H를 0으로 보낼 때 도대체 세타 H의 이 A 플러스 세타 H의 이 세타 값이 몇이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간격이 H인데 H의 몇 배, 도대체 몇 배 위치에서 이 값이 똑같냐? 이 두 개가 거의 달라붙을 때.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내신용 문제집 뭐 센수학 같은 데도 다 들어있고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신용 문제집 찾아보면 실제로 이걸 다 계산해보면 세타 값이 몇일 때다? 2분의 1일 때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의 극소의 위치에서 3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2차 함수는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잡아도 아무데나 멀찍이 떨어진 평균 변화율도 이 가운데의 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얘랑 똑같다라고 증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3차 함수는 그렇지는 않잖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둘의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이 점을 찾아봐라. 그럼 얘가 이제 2대 1인 비율을 갖는 점이 이 점인 거잖아. 그런데 이 3차 함수를 두 점을 아주 작게 간격을 줄여서 이 h를 0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가운데 값의 미분계수와 같아진다라고 하는 이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에서 0하고 n이 있다. 근데 이 두 개를 실제로 달라붙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한다면 이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점은 2분의 n이다라고 찍어내시면 그냥 바로 이거 두 개 곱하면 답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해설지에 있는 풀이라거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도 이제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될 텐데 실제로 푸는 방식 중에 제가 이제 그 요즘에 삼각함수의 극한 있잖아요. 삼각함수 도형 극한,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영상으로 쭉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세타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세타 0으로 안 보내고 문제를 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메가스터디 친구들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타 0으로 보내는 거 좀 연습하자. 그래서 제가 한 10년째 계속 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올해는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근사다항식까지 써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리미트하고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세타가 0으로 가면 이 값이 1이야. 그러면 모든 모양을 다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게 1이다라고 찾는 것만이 반드시 정석적인 방법입니까? 이게 반드시 교과서적인 방법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세타에 관한 어떤 다항식처럼 취급해서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고 실제 세타를 0으로 보낸 상황을 상상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들을 여러분들이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상상력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30번이나 29번이나 또 앞에 뭐 있죠? 28번이나 이거 순서대로 다 극한이잖아. 그래서 이 세 문제를 다 여러분들이 그냥 극한의 상황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푼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풀이 잠시 후에 우리 자세하게 또 해보도록 하고요. 잠깐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거는 제일 쉬워. 28번. 그러니까 28번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문제 푸는데 이 n이 무한대로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요게 이제 어차피 직각이니까 내가 요거 a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잠깐 이렇게 올려놔 볼게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이렇게 올려놔 봅시다. a를 뭐라고? a를 여기다라고 잠깐 올려놔 볼게.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 점을 내가 b라고 이렇게 잡아 볼게. 근데 이쪽 길이가 지금 뭐가 된 거야? 이쪽 길이가 n이 된 거야. 그래서 요렇게 갔는데 요 각은 정확하게 몇 도로 가고 있어? 이제 90도를 반 잘랐으니까 이게 45도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길이에서 CD의 길이가 n인 거죠. 요게 AN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길이에서 요 길이 AN을 뺐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풀 때는 그냥 다 이렇게 풀겠죠. 이 길이가 루트 한 다음에 n제곱 플러스 몇이야? 4야. 그래서 루트 n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이 길이를 몇 대 몇으로? 그치, 2대 n으로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 성질 이용해서 2대 n으로 이걸 나누겠다. 그래서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곱해가지고 이걸 식으로 만들어서 an이다라고 놓고 거기서 다시 뺀 다음에 뭐 이거를 뭐 어떻게 풀 거냐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가겠죠. 그래서 뭐 이거 완전 제곱식 걸로 바꿔서 풀 거냐 아니면 다 유리해서 풀 거냐 이런 방식을 쓸 텐데 그 방식 말고도 풀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n을 진짜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n 무한대로 가면 여러분 이런 성질 알고 계시나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 점이 있어.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이랑 이 점을 여기 a가 있고 여기 직선 뭐 f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x가 있고 fx의 한 점하고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야. 근데 이 x가 무한히 커져요. 그러면 무한히 커졌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 어디로 갑니까? 그럼 얘랑 평행한 상태로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로 올라가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어떻게 될 거다?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도 몇이겠니? 이 길이도 2예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차이는 그냥 몇으로 간다? 2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극한의 상황을 자꾸 우리가 그냥 상상해서 써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연습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9번도 살짝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29번도 극한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풀 거냐? 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풀이를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29번도 보면 여기 지금 보면은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n, 4n 제곱에서 접선하고 수직이고 qn이 2n 0,2n 제곱을 지나는 직선을 l이라고 했는데 pn을 지나고 qn에서 직선 l과 접하는 원을 cn이라고 할 때 원점을 지나고 cn의 넓이를 2등분하는, 그러니까 cn의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 찾는 거겠죠? 아이고야. 잠깐만요. 이거 갑자기 이게 켜졌니? 자,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림이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점이 뭐냐 그랬더니 요 점이 2n, 4n 제곱인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이 0, 몇이야? 여기가 0,2n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직선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본 겁니다. 접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서 열심히 그어서 여기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똑같이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서 여기 이제 중심이 놓여서 얘랑 얘가 길이가 어때야 되겠다? 아, 같아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게 반지름을 찾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제 원칙대로 푸는 건 이거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이 요 직선 알아. 그래서 요 직선은 이 점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 연결하면 이게 외심이니까 이 외접하는 외접은 아니지. 그러니까 요게 삼각형을 더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렇게 연결해볼까요?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제 외심이 될 테니까 요 선에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만나면 되겠다. 그러니까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름이 하나 있는 거고 여기 현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현이라고 하는 것을 수직으로 이등분해서 올라가면 이 중심하고 만나게 돼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없고 시간은 뭐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이 문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울기는 2n분의 이거 미분하면 y는 x제곱이니까 몇이에요? 미분하면 y 프라임이 2x인 거겠죠? 그래서 2x에다가 2n을 대입하니까 이 기울기가 4n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이게 똑바로 서버린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똑바로 서버리진 않겠지만 똑바로 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만약에 접근했다면 이런 방식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여기가 원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0이야. 그럼 실제로 이 접선을 마치 모인 것처럼 여기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보자 라는 거고 그 접점을 2n, 4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2n이라고 쓴 거고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홀쭉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써보겠다? 이걸 4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본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뭐가 있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얘랑 평행한 상태에 이 선상이 있는 거니까 요 선상 어딘가에 평행하는데 살짝 옆으로 기울어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게 올라갔는데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떤 점을 찾고 싶다? 네, 같은 점을 찾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전체가 4n 제곱이니까 여기가 2n 제곱이거든요. 여기는 가로가 2n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얘랑 얘가 같아지는 그냥 이 길이 하나를 그냥 L이라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금방 찾겠죠. 왜냐하면 이 길이가 L이면 이 길이가 다시 L이고 이게 2n이니까 이 길이는 2n 제곱 마이너스 L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돼요? 2n 제곱 마이너스 L 이런 식으로 얘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라고 해서 풀면은 L이라고 하는 길이가 실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자, 한번 풀어보면 L제곱, 이거 제곱하면요 L제곱 이거 제곱하면요 4n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n 제곱의 L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L제곱이 있죠. L제곱이 있고 그 다음 다시 이거 제곱하니까 4n 제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L제곱은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L을 이거 넘기면 4n 제곱이니까 4n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L은 여기는 n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4n제곱으로 나누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높이가 얼만큼 올라간 거냐면 요게 2n제곱이라고 했는데 반을 딱 자르면 여기가 n제곱인 거고 n제곱보다 1만큼 더 올라간 위치가 요게 같은 길이가 되는 위치다 라고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나면 사실 실제로 살짝 구부러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짝 구부러졌기 때문에 요 길이에다가 그냥 옆으로 요 길이만큼 그냥 옮겨 보시면 바로 이 중심의 좌표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이런 상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 길이가 우리는 요렇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기울기가 몇인 상태야? 요 기울기가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4n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4n이니까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율이 4n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 길이를 내가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잡는다면 요 밑변은 뭐가 되겠어? 4n분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원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최종적인 높이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나는 이 수선의 발의 이 기울기를 찾고 싶은 거거든, 최종적으로. 그럼 오른쪽은 얼만큼 갔니?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간 떨어진 이 길이를 찾았는데 그 길이를 요만큼이라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x 변화량이 4n분의 뭐라고 쓰고요? n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쓰는 거고 y의 변화량은 얼만큼이냐? 그럼 여기가 2n제곱이면 여기도 2n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 상태에서 여기 n제곱 플러스 1만큼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y의 높이의 변화는 2n제곱에다 n제곱 더하니까 이게 3n제곱 플러스 1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써놓고 나면 이제 다 됐네. 그래서 얘 위로 넘기면 여기 곱하기 이제 4n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뭘 하나 더 곱해서 나눠야 돼? 당연히 n을 하나 곱해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n 하나 곱해서 3차항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10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 보면은 짜증나죠. 나는 저런 생각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생각은 어려운 생각은 아니거든요. 어떤 생각인 거야? 그치, 무한대로 가면 이거 달라붙을 거야. 그냥 세로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그때 요런 거를 살짝 옆으로 기울여주는 센스 정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풀이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풀이들이 무한대의 극한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극한은 실제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이 무한대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다면 뭐 n제곱분의 2n제곱 이런 2점짜리 문제나 나오겠지. 이런 도형 문제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은 좀 낮잖아요. 그 대신 뭐는 꼭 나왔어 지금까지. 그치, 세타가 0으로 갈 때 상악함수의 도형 극한은 계속 나왔으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빠른 풀이를 좀 할 수 있도록 연습을 꼭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30번으로 돌아가서 이 30번부터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풀었던 그런 풀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원칙대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대로 푼다는 건 뭐냐면 일단 이 모양 만들어 놓을게. 모든 3차 함수는 다 이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 8칸 안에 3차 함수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들어있을 테니까 이걸 좀 우리가 활용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그래프 n이라고 하는 선을 그려보면 x축은 어딨냐? 그럼 x축은 뭐 이런 데 어디 있을 거라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여기가 뭔 거야? 여기가 0인 거지, 그치?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n인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뭐다? n제곱이 n 3n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이게 식이 나왔는데 그럼 y축은 어디 있겠니? 그럼 y축은 여기 있겠지, 그치? 요렇게 y축,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그래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요 위치를 뭐라고 잡았어요? 그렇죠? 요 위치를 뭐라고 불렀다? AN이다 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AN이라고 요걸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 위치를 뭐라고 하겠니? 그랬더니 마지막 요 위치를 BN이다 라고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AN하고 BN을 찾아가지고 그걸 N 세제곱으로 나눠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그죠? 이 위치를 실제로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위치를 실제로 찾는데 나는 이 AN을 잠깐 알파라고 잡고 요 변곡점이 아니라 또 다른 극점을 여기를 베타라고 잠깐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이 3차 함수 fx라고 하는 거 일단 겁나 귀찮아요, 그쵸? 일단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전개를 하면 x세제곱 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그럼 이제 요거 전개하면 3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n의 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맨 뒤에가 3n 세제곱이겠죠. 그래서 3n 세제곱의 x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겠죠. 이게 fx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갖고 얘를 그냥 표현하고 싶은 거야. 두 개 갖고 이걸 표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BN이라고 하는 위치를 찾고 싶은데 B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차이를 반쪽에서 다시 3배 하면 이 점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항상 1대1 대 1대1의 비율을 가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깐 F'X를 하나 만들어 봐요. F'X를 만들면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N 제곱 플러스 N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N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는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N이니까 3분의 2의 3N 제곱 플러스 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냐?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러면 N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봤단 말이야.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찾고 싶은 건 AN을 뭐라고 잡았더니 AN을 알파라고 잡았더니 BN이라고 하는 위치는 뭐냐 그랬더니 BN이라고 하는 위치는 AN에다가 더한 거야. 그러니까 AN 알파라고 잡으면 알파에다 얼만큼 더했냐 그랬더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몇 배를 더했어?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2분의 3배를 더한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반 자른 값에 다시 3배다 이 뜻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네, 그래서 요만큼을 2분의 3인데 2분의 1이라고 썼어. 그래서 2분의 3배 이렇게 더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전개해서 계산하면 BN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3베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하면 빼기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AN이랑 BN을 곱해보면 결국 AN하고 BN을 곱하고 싶은 거니까 이걸 정리하면 2분의 3 누구? 알파 베타 그 다음 플러스 누구 나와요? 2분의 3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남거든요.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누구로 나눠서 요거를 n 세제곱으로 나눠서 정리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서 쓰고 싶은 건데 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곱 있잖아. 그래서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은 이미 여기 나와 있다. 그치?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곱은 여기 이제 등장을 했고 여기다 쓰면 되고 이제 n 세제곱분의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게 왜 제곱이야 근데 제곱이 아니죠. 여기가 3n 세제곱이고 여기 왜 제곱으로 바뀌었어? 여기 세제곱이고 그러면 이게 3분의니까 다시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 부분은 이제 2분의 3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고 여기도 사실 대충 찍을 수 있거든. 왜냐하면 알파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찍을까? 0 되나?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로 이게 0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작은 근이 알파인 거니까 이 방정식에서 그냥 근의 공식을 써서 알파를 직접 찾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를 직접 찾아보시면 2a분의 짝수 공식 씁시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썼더니 a분의 3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래서 3n 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왼쪽 근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루트 한 다음에 요거의 제곱 b-의 제곱 그러면 제곱 쓰니까 9n 제곱 9n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 6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에서 다시 얘 곱하기 얘를 뺍니다. ac를 빼. 그래서 마이너스 9n의 세제곱을 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요거를 n 세제곱으로 나눠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요거를 n 세제곱 그러니까 n 세제곱으로 나누지 말고 이게 n 세제곱분의 an이니까 요것만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누구만? n분의 an, n분의 알파라고 하는 것을 제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뭘 곱할 거야? 이제 n분의 1을 더 곱한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0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걸 유리화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유리화해보면은 여기가 4차, 4차가 지워지니까 결국 몇 차만 남아요? 여기가 4차, 4차 지워지니까 한번 유리화해볼까요? 유리화를 직접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이 아까 했던 여기가 9n의 4제곱 그 다음에 3이 6n의 세제곱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제곱하면 요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이렇게 지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워지니까 여기가 6n 세제곱 3n 세제곱 남으니까 총 9n의 세제곱 이렇게 남고요. 밑에가 3 하면 3 곱하기 그래서 뭐 약분하면 여기 이제 3이라고 써놔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3n 제곱 플러스 n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루트 하고 여기가 9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n 제곱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세제곱 뭐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때 n분의 an을 만들면 이게 지금 an이니까 이걸 n으로 한번 나누면 2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수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렴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수렴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요 값을 찾아서 이게 수렴한다라는 걸 확인하면 이제 답은 2분의 3이다라고 이제 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n세제곱이니까 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쭉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 선이 상대적 길이가 이 길이가 더 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면 이 n 3n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2차식보다 요 n이라고 하는 1차의 값이 계속 작아진다 이거야. 근세계가 0하고 n이고 3n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길이는 무한히 작아지는 거니까 멀리서 보면 이런 형태로 달라붙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 위에 이렇게 꼭대기로 갔을 때 요 점이 0이고 요 점이 n이라고 하면 여기 어딘가 an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도대체 an이라고 하는 것이 n의 몇 배인지 이게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그 위치를 찾으면 그게 사실은 an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k라고 하는 이 값을 찾아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요? an이라고 하는 가운데 어떤 점의 위치가 n의 몇 분의 몇이냐 라고 하는 그 몇 분의 몇이라는 값을 그냥 k라고 취급하고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n분의 an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k 값의 위치를 찾겠다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거 아까 3으로 나누면 몇이 됐어요? 이게 3으로 나눴더니 여기 3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n 한번 곱해가지고 n분의 1을 하나 곱해서 n분의 an을 만들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분자분모를 2차로 나눠버리면 3 더하기 3분의 3이 되니까 이 극한값은 누가 된다? n분의 an이라고 하는 극한값은 역시 2분의 1이라는 위치가 된다라고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서 푸는 건데 이제 풀이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있죠 지금. 저 선생 이상하게 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런 풀이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좌표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뭐 점 찾고 연립해서 이걸 찾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는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소개한 게 뭐냐면 극값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얘를 다시 표현하겠다. 근데 극값은 이 3차 함수 0하고 누구야? 0하고 n하고 3n제곱을 근으로 갖는 이 3차 함수를 미분해서 0 되도록 하는 값이니까 이 방정식, 얘는 는 0이라고 썼을 때의 방정식의 근으로 합과 곱을 이용해서 풀어가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기본 그래프의 개형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극한의 상황도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29번 문제는요. 뭐 풀이가 다 비슷비슷하겠죠. 29번 문제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푼 그런 풀이도 있는데 약간 말도 안 된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일단 요거 이제 순서대로 해봅시다. 여기 이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평행선이 이렇게 하나 그어지겠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 중심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고 다시 여기에 접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랬더니 이 PN이라고 하는 점이 뭐였니? 그랬더니 PN이라고 하는 점이 아까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 2n, 뭐였지? PN은 2n, 4n 제곱입니다. 그래서 PN은 여기가 2n, 4n 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PN 이렇게 나왔고 이 QN이라고 하는 것은 0,2n의 2n 제곱이었나요? 이렇게 QN은 0,2n 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뭘 찾고 싶다? 그지? 이 원의 중심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직접 찾겠다라고 하면 요렇게 연결해서 요 반지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반드시 요게 뭐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뻗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메데프 모의고사나 뭐 수모의고사였나요? 그거 뭐 해설 강의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 도형 영상 보시면 뭐 내심 외심 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심 외심을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는지 문제 하나 놓고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으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이제 그 뭐 이렇게 외심, 외접원의 중심 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수선의 발 올려갖고 이걸 찾으면 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요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거 아까 미분하면 4n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4n이야.
그럼 이제 요직선의 방정식은 뭐니? 그럼 요직선의 방정식은 0,2n 제곱 지나면서 기울기가 4n이니까 y는 4n 제곱, 그 다음에 x, y는 4nx 마이너스 플러스 2n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은 요 직선, 첫 번째 직선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걸 찾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걸 찾으려면 얘네들의 빨리 중점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직선을 만들려면 일단 중점은 뭐냐 그랬더니 이거 두 개 중점이니까 n, 이거 두 개 더하면 6n 제곱이니까 3n 제곱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찾으려면 요 기울기는 얘에서 얘 빼서 2n분의 얘에서 얘 빼니까 2n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요 기울기가 지금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n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이겠다. 그래서 y는으로 쓰면 마이너스 n분의 1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n 플러스 3n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생략하면 안 되나? 이 부분을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4nx 플러스 2n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는 한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그냥 n 하나씩 더 곱합시다. 그래서 여기다 n하고 n 세제곱 이렇게 만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3n 여기도 n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3n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x라고 하는 건 다 찾았어요. 그래서 x는 뭐가 됐냐? 그래서 x를 풀어봤더니 x의 값이 세제곱 얘 이게 넘어가면 여기 하나 남죠. 그래서 n 세제곱 그 다음에 아니잖아. 넘어가면 x로 묶으면 4n 제곱 플러스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얘가 그렇죠. n 세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x 어디 갔니? x는 4n 제곱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이다 이렇게 x좌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 x를 또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만 하나 더 곱해서 이제 y좌표를 찾았더니 y좌표는 요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4n을 더 곱하면 되니까 4n 제곱 플러스 1분의 n 세제곱 플러스 n 여기다가 다시 누구를 곱하고요? 여기다 4n을 곱하고 그다음 플러스 뭘 하게 되면 2n 제곱을 여기다 더 더하게 되면 요 값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것은 x분의 y니까 얘분의 얘를 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샥샥샥 지워보니까 기울기는 샥샥샥 지우면 안 되겠다. 여기 다시 누가 있어요? 분자분모에 4n제곱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다 똑같이 4n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게 n세제곱 플러스 n 분의 여기는 n세제곱 이게 전기하면 몇 나옵니까? 4n 4제곱 플러스 4n제곱 사실 뭐 나머지 차수는 저 혼자 풀 때는 안 푸는데 그냥 여러분들 있으니까 그냥 같이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8n 4제곱 플러스 2n 제곱 왜냐하면 우리 여기다 뭐 하나 더 곱해갖고요. 여기다 n 하나 더 곱해갖고 이제 요걸 찾는 거니까 결국 최고차 앞에 개수만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차만 찾아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1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제 그냥 일종의 노가다니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연습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 그래서 아까 이거를 뭐 이렇게 어떻게 갖고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놓고 푸는 그런 그림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도 해봤다? 실제로 점 잡아서 직접 이 좌표를 찾아서 원점으로부터 xn분의yn의 형태로 x분의 y의 형태로 델타 x분의 델타 y를 직접 좌표를 찾아서 풀어봤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 문제 봅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 문제를 보니까 뭐 28번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거 아까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어요. 뭐만 알면 돼. 각을 이등분하면 이게 몇 대 몇이다? 이게 2대 n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런 것도 증명 다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닮음 이용해서 뭐 쫙 뻗어갖고 하는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연습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길이 그대로 만들어 놓고요. 이건 별로 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 길이 찾는 거니까 여기다 몇 분의 몇만 곱한다? n 플러스 2분의 n만 곱해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은 요건 자연스럽게 풀릴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적분 쪽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십시오. 어디 갔나? 그다음 한 문제 더 볼까요? 요 문제. 제가 우리 그
수열 처음 하면서 제가 이 팩토리얼을 넣어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프린트에 제 교재에 팩토리얼 넣어놓고 아 이거 확통이 우리 선택 과목이 아닌데 이거 팩토리얼 넣어도 되는 건가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굉장히 극적극적 멋쩍어 했었는데 아이고 아주 고맙게 이게 등장했어. 그래서 아 나 참 교재에 잘 넣어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거 나오냐면 뭐 n 팩토리얼 분에 멀쩡한 n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플러스 1 썼다 마이너스 1 썼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뭐 어떤 게 나오지? 뭐 n분의 n팩분의 n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n이 이렇게 뭐 곱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멀쩡한 게. 그럼 이건 다시 어떻게 쓰는 거야? n 플러스 1에다 빼기 1 써갖고 여기다 다시 n팩을 요 멀쩡한 n을 이렇게 분해를 한 다음에 여기다 요거 곱하면 n 플러스 1 빼기 n팩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통이 선택 과목으로 같지만 이 팩토리얼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제 연습하는데 이걸 통째로 하나의 뭐라고 봤으면 좋겠어? 이걸 하나의 요 수열들의 n번째까지의 합이다라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SN에서 SN-1을 뺐더니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SN에서 SN-1를 뺐더니 요것의 n번째 항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것의 n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K를 N으로 바꿔보니까 N-1 팩토리얼 분해 하고 위에가 AN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걸 이제 빼봐야 되겠죠. 그래서 SN이라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2팩분의 3이 되는 거고 다시 이제 써볼까요? N 플러스 2팩분의 3 이렇게 된 거고 빼기 한 다음에 이제 N-1을 쓰면 여기가 N 플러스 1팩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이걸 통분할 때는 이제 N 플러스 2팩으로 통분해라 이런 말이겠잖아요. 그래서 이거 AN 한 다음에 이제 양쪽에 N 플러스 1팩을 곱할 텐데 통분을 했더니 이게 n 플러스 2 팩토리얼 분해하고 통분했더니 앞에는 3이 그대로 써 있고요. 뒤에는 n 플러스 1만 곱하니까 3 곱하기 n 플러스 1이 아니라 n 플러스 2만 곱해서 이렇게 통분이 된 거고요. 여기다가 다시 이 분모가 옆으로 와서 이 전체에다가 뭘 곱할 거다? n-1 팩토리얼을 곱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가 n 플러스 2부터 순서대로 쪼르륵 나가는데 정리를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3으로 묶으면 이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이면 얘가 n 플러스 1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 마이너스 1팩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 n 플러스 2팩이라고 하는 건 이제 n 플러스 2부터 곱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이렇게 쭉 나가겠죠. 그래서 요게 지워지는 거고 요것도 지워진다라고 해서 이제 an을 찾아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다 찾고 나면 이제 계산할 게 없잖아요. 얘가 2차니까. 그래서 여기다 n제곱을 곱하면 여기다 n제곱을 곱하니까 최고 창합의 개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항을 하나,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왔고, 초항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여기다 그냥 뭐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센스 있게 물어본 것 같아요. 1 팩이 1 마이너스 1, 0 팩이 1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니까 이 A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몇인 겁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3팩이잖아요. 이것도 3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3팩입니다.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3이니까 이건 2분의 1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 문제들은 좀 쉽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설만 읽어보셔도 이해가 될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근데 오히려 수능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제 생각에 그냥 더 앞쪽 문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26번 같이 뭐 그 뭐죠? 샌드위치 법칙을 사용하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저 앞쪽에 있는 24번에 있는 등비 수열에 수렴하는 범위 조건을 구하는 문제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열의 극한에서는 나올 수가 있고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뒤쪽 문제들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적분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